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로 상징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이냐, 거품이냐, 이게 네. 이제 화두인데요. 네. 이런 거를 뭐 고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명분이 필요하고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박의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의 얘기가 나오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등도 맞아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거품론이 한번 부각이 되면 증시가 휘청휘청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 그런 이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측 다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중에 가장 분수령이 될 이벤트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건은 뭐냐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러면 추후가 되겠습니다. 즉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니라 네. 4분기의 전망 또는 내년 전망에 과연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이번 실적 있겠습니다. 실적 네. 발표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 말씀하신 그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항상 묶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오히려 생각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소식이 시장의 엔비디아에 관한 걱정을 조금 더 이제 가중시키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회장이 이끄는 펀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거품론에 사실은 조금 기름을 부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페이팔의 창업자인 전설적인 투자자죠. 예, 피터 틸도 엔비디아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럼 이런 어떤 그 뉴욕에서의 이 활동하고 있는 큰 손들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그럼 더 안 좋게 본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AI 거품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AI 회사들은 수익을 버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것들을 딱 샀는데 사자마자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감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감가하면 1년에 10만 원씩은 이제 감가되는 걸로 회계장부에 써야 되는데요. 최근에 감가에 관한 기준과 감가율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보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1년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1년에 10만 원씩을 감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뭐 5만 원씩 감가하는 걸로 기준을 바꿨다. 그거는 거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회계 조작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이런 논의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설명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네. 자기네들이 G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고 그래서 네. 감가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즉 소위 말하면 지금 가장 AI 거품론의 핵심이 되는 여러 화두들이 이번에 질의응답 과정이라든지 가이던스 과정에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실적 자체보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좋게 나올 그 반응은 좋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젠슨황이나 엔비디아 측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잘 알 걸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디펜스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는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고요. 올해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올해 상승을 많이 했었죠. 상반기에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동안 그 친암호화폐 정책들에 대한 어떤 후보 시절의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통과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그것을 정착시키지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그 가상 시장은 굉장히 호재를 맞아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전까지는 사실 그 뭐 나스닥의 기술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게 좀 약간은 이제 분리돼서 이제 하락하는 국면들을 봤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그동안 그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 가운데서도 고래들 큰 규모의 그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네.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다만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고래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그 차익 실현도 있지만 그걸 또 기관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순간 이렇게 되니까 가상자산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의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실제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의 그 규칙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신규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반감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희소한 비트코인의 개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의 기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4년에 한 번인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초였죠.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일어난 직후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상승 사이클을 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게 21년도, 17년도, 뭐 13년도 그런 4년마다 그런 이제 상승 폭이 있었고 그러다가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고 나면 다시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 시즌에 이제 돌입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22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이클로 생각해 보면 이제 향후 예상되는 것은 26년도가 그런 다시? 크립토 네. 윈터에 이제 진입하는 4년 만에 어떤 연도기 때문에 사이클을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하락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상당 부분은 그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만의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ETF 특히 현물 ETF 승인이 작년 초에 이제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 그거를 이제 홀드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매매 트레이딩도 하지만 장기 보유를 통한 어떤 그 비축 전략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사이클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잘 근데 이제 모르겠네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올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져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큰 사이클을 보면 그런 상황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흔해지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에브리띵 랠리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금, 비트코인, 뭐 주식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이 조이거나 거품을 통과하는 순간이 확인된다면 이제 에브리띵 랠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광산에 들어간 첫 카나리아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에브리띵 랠리의 끝에 서막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